자, 여러분, 슈가북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울트라 셀프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울트라 셀프라는 이름의 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책의 저자부터 책의 핵심적인 내용까지 빠른 시간 안에 짧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 셀프는 이 뜻이 일단 궁금하시죠? 뜻은 조금 이따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책 전면을 열어보면은 저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리엘이라는 가명을 쓰고 있는 저자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이리엘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줄임말로 현재 구독자 36.5만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의 이름이에요. 이 저자가 되게 특이한 게 한국인인데, 예전에 제가 이 블로그에는 리뷰를 했었는데, 10배 법칙으로 유명한 저자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아마 100만장자 중에서도, 부자들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부를 자랑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도 실제로 만나보고, 휴먼카인드 저자인 리투어르 브레우만, 이런 유명한 사람들 한 25명 정도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인터뷰해가지고, 도대체 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는가, 이런 원초적 질문 있잖아요. 이런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바로 이 이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람이 25명의 세계적 석학들과 직접 이제 문답을 하면서 또 토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간단하게 이제 두 문장을 그걸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본질은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계속 거하는 울트라 셀프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성공의 본질은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계속 거주하는 울트라 셀프에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에 굴복당한 채 비스트 셀프 상태로 살다가 죽는다. 제가 이렇게 두 문장으로 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를 이 두 문장으로 정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울트라 셀프와 그에 반하는 개념인 비스트 셀프를 들 수가 있는데, 이거 약간 좀 인기 많은 책인 역행자에서 이 역행자의 느낌이 나고, 이 울트라 셀프는 이거는 그때 순행자라고 했나? 어쨌든 평범한 사람, 약간 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모르겠어요. 책의 앞에 비스트 셀프 설명하는 란에서도 역행자를 좀 많이 모방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울트라 셀프와 비스트 셀프 뜻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천천히 좀 볼게요. 저자가 말하는 비스트 셀프는, 비스트는 야수잖아요, 야수. 비스트 셀프는 이런 거예요. 야수처럼 동물적 본능에 굴복당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동물적 본능에 굴복당한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저자는 비스트 셀프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이제 울트라 셀프는 동물적 본능을 거부하며 삶을 구체적으로 이끌어서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다른 차원의 존재들. 한마디로 자기 자신과 싸워서 스스로를 뛰어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두고 저자는 울트라 셀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자의 정의에 비춰보면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비스트 셀프의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될 확률이 높아요.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의 힘은 무엇보다 강력하고 질기기 때문에 어떤 이런 동물적 본능을 극복하면서 역행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쯤 오면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이쯤 와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런 비스트 셀프의 동물적 본능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뛰어넘는 사람인 울트라 셀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 무엇이? 그래서 이 비스트 셀프인 사람이 울트라 셀프 상태로 나가기 위해서 실행해야 될 행동 매뉴얼들을 책에 후반부에 좀 많이 적어놨거든요, 저자가. 그 중에서 그가 강조하는 개념을 한 3가지만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중요한 거.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드웰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드웰 이론. 자, 드웰 이론에서 이 드웰은, 이 영단어 이 드웰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웰. 이게 이제 살다, 거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살다, 거주하다. 어떤 집에 살다, 어딘가에 거주하다 이런 뜻인데, 자, 이게 제가 이거를 책을 읽고 이 이론을 인터넷에서 뒤져보니까 안 나와. 드웰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저자가
자신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이름 지은 이론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한편 저자의 듀얼 이론은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이 있는 그곳에 진득하게 머무르는 자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어떤 것이 있는 그곳에 진득하게 머무르는 자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축구라면 그 축구가 있는 그곳에 진득하게 머무르는 자만이,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머무르는 자만이 축구를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분야가 있고 그곳에서 울트라 셀프가 되고자 한다면 우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과 같죠. 여기까지는 근데 되게 좀 당연한 얘기인데 조금만 더 볼게요. 그러니까 피아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울트라 셀프가 되고 싶다면 피아노에, 아까 말했듯이 축구에서 울트라 셀프가 되고 싶다면 축구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뻔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머무른다, 거주한다, 살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주한다, 살다가 꼭 물리적 거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실 저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물리적 거주가 아니에요. 뭐냐면 자, 이거 생각도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듀얼 이론을 그 이야기로 좀 정리할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있거든요. 일화가. 제가 한번 그걸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그러니까 책에 나온 얘기인데 이런 게 있어요. 자신이 모시던 회장한테 운전기사가 부자가 되는 법을 물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자기가 모시던 회장한테.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 물음을 듣고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돈이 되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돈이 되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더니 돈이 되는 생각을 계속하세요 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책에서. 그러니까 저자가 생각할 때 그 회장의 부는 단순히 돈이 되는 생각에 계속 거주하고 머물렀던 결과라는 거야. 저자가 볼 때는. 근데 이거를 제가 여담인데 그 책 몰입을 쓰셨던 저자 황론문 교수님도 이런 거랑 비슷한 주장을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책에서 몰입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분야에 정신적으로 아득히 빠질 때만이, 그때만이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분야에 정신적으로 아득히 빠질 때만이, 몰입할 때만이 상상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론을 듣고 울트라 셀프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하나야. 뭐예요? 머무르는 거야. 어디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이 있는 분야에 머무르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하루 종일 그곳에 머물러주면 땡큐지. 게임할 핸드폰 유튜브 볼 시간에도 그 생각에 머무르고, TV 볼 시간에도 그 생각이 머물러주면 훨씬 더 그 목표에 빠르게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황론문 교수의 그 이론과도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실이 어렵다면 머릿속에서만이라도 하루 종일 그곳에 눌러 앉아 사는 버릇이 좀 필요하다 이거예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울트라 셀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그렇게 머무르다 보면 여러분의 뇌 또한 정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저자가 얘기하는 듀얼 이론의 핵심입니다. 듀얼 이론. 저자가 여담이지만은 이런 얘기도 했어요. 책에서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좋은데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명상이에요. 명상. 울트라 셀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첫 번째가 듀얼 이론, 두 번째가 명상이에요. 근데 책 17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명상법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명상법을 통해서 일반인이 6에서 7년 정도 걸릴 만한 일을 8개월 만에 해낸 적이 있대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대. 이 명상법을 하고 나서. 그 책 내용을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말도 했어요. 이 사람이. 고로 인생을 역전시킬 성공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울트라 셀프 명상법에 집중하길 바란다. 자, 한번 볼게요. 울트라 셀프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 저자가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명상이에요. 이게 사실 벌써 이게 명상 두 글자 듣자마자 하품부터 나올 주제이지만 저자가 워낙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요거를 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 명상이 있고 이 울트라 셀프 명상이 있는데, 일반적 명상을 일단 좀 연습을 하고 나서 울트라 셀프 명상으로 들어와라 하는 게 저자의 주장인데, 일반적 명상은 뭐 대충은 다들 아는 거고 새롭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걸 건너뛰고 울트라 셀프 명상을 좀 보려고 해요.
저자가 추천하는 그만의 울트라 셀프 명상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돈으로. 그러면 이때 이 돈과 관련해서 울트라 셀프 명상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가지 상황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그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 상황은 뭐냐면 자, 하나는 이거. 자, 이거 두 개의 상황을 준비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과 최고의 상황을 떠올리는데 처음에 일단 제가 최악의 상황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년에 집이 입주인데 집 입주 기간이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떠올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이제 입주를 해야 돼.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나머지 중도금을 치르고 좀 이 금전 정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전세 사기가 유행이잖아요. 갑자기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 못 해주겠다면서 억울하면 소송 걸라고 배째라고 나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 돈 그렇게 소송 걸면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집 중도금 일부를 못 내고 갑자기 이자가 폭발적으로 쌓이기 시작해. 그 설상가상으로 잔금 대출에도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서 이자 폭탄을 떠안게 돼요. 내가 하루에 한 달에 300, 400 이자로만 쌓이는 이자를 이거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죠. 사실 이 정도 되면. 그래서 결국 집을 경매에 내놓고 다시 집 없는 떠돌이가 된다.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제가 나름 그려본 최고의 상황은 아까 최고의 상황도 그려버렸으니까 이 최악의 상황을 놓고 오른쪽 도화지 생각의 오른쪽에 있는 생각의 도화지에 최고의 상황도 그려보는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전세보증금이 입주 시기가 돼서 무난하게 들어왔고 잔금 대출 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운이 따르다니 감정가가 높게 잡혀서 대출 가능액마저 크게 잡혔다. 잔금 대출을 다 받고 나니까 모든 자금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었다. 당분간은 목돈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 남은 돈으로 여유있게 내 사업과 투자를 병행한다. 자, 이렇게 최고의 상황과 지금 제가 최고의 상황을 그렸어요. 아까 그린 최악의 상황이 있었죠. 이후에 최고의 상황이 왼쪽의 최악의 상황을 덮는 걸 생생하게 상상한 거예요. 덮는 걸. 그러니까 저자는 이런 명상법이 이 최고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을 덮는 거를 꾸준히 연습하면 이 중에 또 어느 정도 해결된 실제로 현실화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거부터 또 시작해서 최고의 상황, 최악의 상황을 덮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명상이 누적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고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물론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명상이 습관화되면 부정적 영향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해요. 근데 이 명상이론도 제가 이분 이제 책도 읽고 책이 사실 저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와서만 한 얘기지만. 유튜브 영상도 여러 개 찾아봤는데 책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그렇고 이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이 명상을. 이 명상도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이론이고 이건 되게 하면 이제 실생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이론인데 굉장히 좀 저자가 이 명상의 힘을 크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명상이었고 세 번째는 사실 책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긍정적 사고인데 이거는 제가 이분이 책 소개를 한 유튜브에서 다른 그 패널이랑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거기서 이거를 긍정적 사고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와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 이걸 담은 겁니다. 책에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거든요. 자, 이거 뭐냐면은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긍정적으로 사고하란 말은 귀가 닳도록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유튜버들이나 뭐 책에서나 많이 하는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고 또 해보고 하는데 습관이 안 들여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만약 지금 그런 상태라면 이 방법을 한번 좀 집중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뭐냐면 이 긍정 사고법은 간단해요. 제가 적어볼게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생각하기. 이게 끝이에요. 자, 다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생각하기. 이게 긍정적 사고의 끝이야. 그냥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만약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그냥 생각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돈을 좋아하면은 내가 돈을 막 끌어당겨서 버는 모습 생각하고 여러분 요리를 좋아해. 요리를 좋아하면 요리하는 모습 내가 진짜 요리 멋있게 만드는 모습을 자주자주 생각하는 거예요. 끝.
자, 이게 좋은 이유를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이 사고법의 장점은 뭐냐면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법이에요. 이거는 초등학생 수준의 긍정적 사고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방법에 비해서 실행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떠올리면 되니까. 이제 저자가 유튜브에서 그런 말 했어요.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는 자세는 사실은 높은 레벨의 사고법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긍정적 사고법은 상당히 높은 레벨의 사고법이었던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업에 망하고도 예전에 연예인 이상민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 뭐 힘들 때 웃는 건 뭐 인류다 뭐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 그런 게 되게 어려운 사고법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사업에 망하고도 이 실패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뭐 다른 예로는 몸을 크게 다쳐서 내가 막 되게 안 좋아졌어, 몸이. 그럼에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부류는 사실상 긍정적 사고의 레벨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평생을 부정적 사고로 살아왔던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세상 모든 걸,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쁜 일도 긍정적으로, 평범한 일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걸 의미해요.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법은 높은 레벨의 사고법이니까. 그래서 저자가 내놓은 방법이 이거예요. 초등학생 수준의 사고법.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생생하게 떠올리면서 행복의 근력을 길러보세요. 이렇게 그냥.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일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안 좋은 일 생겼어. 오케이. 안 좋은 거 안 좋다 치고 다시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 내가 독서를 좋아하면 독서하는 거 떠올리고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거 떠올리고. 자, 이러다 보면 혹시 몰라요. 이렇게 쉽고 행복한 긍정적 생각의 끝에서 울트라 셀프가 된 여러분 자신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네, 이렇게 요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요 중에 사실 제가 가장 직관적으로 좀 되게 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요. 긍정적 사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 단순함을 잘 몰라. 어렵게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을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사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레벨부터 시작해서 이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레벨로 넘어가면 훨씬 편하겠죠. 그죠? 이렇게 영상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셀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요 세 가지였고, 이 책의 평점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아쉽게도 평점은 6점 6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책이 좀 이 얘기하다가 저 얘기하고 막 좀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산만하다고 난 느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 제 생각이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거 유튜버 이리엘 씨 이 구독하신 구독자분들은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울트라 셀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